안녕하세요. 킹스포츠입니다. 탁구게이트 논란이 중심 이강인을 향한 손절이 여기저기서 이어지며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중개사 쿠팡플레이마저 대놓고 이강인을 외면했는데요. 아시안컵 이후 경기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강인, 18일 프랑스 스타드 대 라 보주아르에서 열린 2023-24 리그왕 22라운드 FC 낭트와의 원정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후반 16분 우스만 덴벨레와 교체될 때까지 61분을 뛰어 슈팅 1개, 키패스 2회, 패스 성공률 90% 등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이날 모든 화면에서 이강인과 관련된 사진과 그래픽 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시안컵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운 후 소속팀으로 돌아와 맞이한 첫 복귀 경기였음에도 말이죠. 그간 쿠팡플레이는 이강인을 앞세워 PSG 경기를 적극 홍보해왔는데요. 경기 전 중계 예고 화면에는 이강인의 얼굴이 거의 매번 등장했으며 PSG의 슈퍼스타 킬리안 음바페와 이강인의 상반신을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강인이 선발로 뛰는 날이면 중계화면 상단 스코어보드에 그의 얼굴과 함께 선발 출전 여부를 표시해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이강인이 선발 명단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과 이름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하극상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각종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아시아컵에서 이강인과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의 불화설이 제기된 가운데 이강인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 연일 기사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영국 매체 더선은 14일 손흥민이 요르단전 전날 일부 선수와 몸싸움을 벌여 손가락이 탈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손흥민과 이강인은 6일 요르단과 준결승전을 하루 앞두고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강인 등 일부 선수가 저녁 식사 이후 탁구를 하겠다며 일찍 자리를 뜨자 이를 언짢게 여긴 손흥민이 쓴소리를 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부상까지 입게 됐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었는데요. 축구협회는 보도가 나온 14일 이례적으로 손흥민과 이강인이 갈 등설은 사실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일부 고참 선수가 당시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 이강인을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강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는데요. 지난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언제나 저희 대표팀을 응원해주신 축구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 제가 앞장서서 형들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스러울 뿐이라며 제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히려 여론 반응은 싸늘해졌습니다. 이강인의 인성 논란이 함께 불거지며 과거 일화가 하나둘씩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년 전 20세 이하 월드컵을 이강인과 함께 뛴 선수들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19년 6월 20일 K리그 미디어데이에서 나온 발언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는 오세훈, 조영욱, 황태현, 엄원상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한 네 선수는 이 자리에서 막내형으로 한창 주가를 끌어올린 이강인을 언급했는데요. 먼저 조영욱은 강인이는 비정상이다. 형들한테 까부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가끔씩 선을 넘는다며 예를 들 수는 없고 저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것 같다. 저희도 대회 기간이라 예민하다 보니 화가 났지만 많이 참았다. 앞으로 선만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뼈가 담긴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엄원상은 가만히 밥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 욕을 했다며 말하지마 XXXX라고 해서 많이 당황했다. 순간 너무 당황해 어안이 벙벙했다. 그치만 강인이한테는 직접 말하지 못하고 영욱이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했다며 토로했습니다. 오세훈 역시 이강인은 정상적인 애가 아니다. 선을 넘은 적이 많다며 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응징한다 들어서 침대에 던진 적도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당시 U20 대표팀 주장을 맡았던 황태현은 이강인은 정상 비정상을 떠나 문화가 다르다. 살아온 문화가 다르다 보니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하며 이강인을 감싸주기도 했으나 하지만 저도 성격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욱할 때는 따로 불러서 많은 말을 했던 것 같다며 이강인의 문제점을 두루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같이 지냈던 모든 선수들이 저렇게 말할 정도라면 이강인 선수 개인을 위해서라도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성 관련 과거 일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유튜브 채널 고할래에는 조영욱, 구창모, 이호가 출연해 과거 U20 월드컵 당시 이강인이 혼났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구창모는 그때 이강인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같이 팀으로 만난 거였다. 근데 당시 이강인이 한국 문화에 아직은 녹아드는 과정에 있었던 때였다며 그때 U20 대표팀은 원팀이었다. 원팀 아니었으면 준우승 못했다. 그 원팀을 만든 게 영욱이 형이었다더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에 조영욱은 강인이가 처음으로 대표팀에 와서 큰 대회를 치르는 거라 열정이 엄청 강했다. 근데 강인이가 형들한테 요구를 좀 과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솔직히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다른 친구들이 상처받으면 팀이 좀 거리가 벌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이강인에게 "그러면 안 된다. 형들이 너를 존중해주는 만큼 너도 존중해줘야 한다. 그래야 팀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꾸짖었던 일화를 전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과거부터 형들한테 시비 걸고 오만방자했다. 확실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 의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여론은 더욱 악화되어 이강인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이강인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제1항 제6호와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징계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으며 대한체육회는 정몽규 회장 사퇴 및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이강인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처분을 본보기로 삼아 무너진 대한민국 축구계 위상을 되돌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여론 악화에 일본 매체들도 한국의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은 스포츠란의 메인 화면을 손흥민이 사진으로 장식했으며 도쿄스포츠, 니칸스포츠, 사커다이제스트 등의 일본 주요 매체들도 상황을 세세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이강인은 원래 욱하는 성격이다. 아무리 그래도 대표팀 선배한테 대들다니 경기 전날 탁구라니 이해가 안 된다 등 비판을 쏟아냈으며 일각에선 상황은 잘못됐으나 비판이 너무 심하다. 잘못한 거에 비해 너무 몰아세우기가 심하다 등 우리와 비슷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바로 이강인의 일본 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일본인들이 이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에 와라. 후보 친구이기도 하고 오면 딱이다라며 한국에서 욕을 먹지만 일본에 오면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강인의 귀화를 유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한국 여론이 좋지 않다 한들 귀화는 터무니없는 소리인데요. 그간 후보를 치켜 세우고 이강인을 평가절하할 땐 언제고 이때다 싶어 혼란한 틈을 타 그를 품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 일본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논란이 된 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국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일본이 개입할 일은 전혀 아닌데 이 와중에 귀화를 원한다니 참 터무니없는 반응입니다. 정작 이강인은 일본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신경 쓸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이번 논란으로 소속팀에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며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이강인을 영입하며 야심차게 한국 마케팅에 나섰던 PSG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하필 PSG 플래그십 스토어가 다음 달 서울 강남에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특정 브랜드나 기업에 가장 눈에 띄거나 주력하는 매장을 의미하는데 PSG가 이 같은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프랑스, 미국 이후 한국이 처음일 정도로 아시아 시장 사업 확장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픈 전부터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강인에 대한 여론은 이미 좋지 않고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이강인의 PSG 유니폼이 무료 나눔으로 올라오기까지 하는 상황으로 사실상 방문 고객이 극히 적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PSG 구단주 입장에서는 정말 경악할 만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실제 이강인과 계약을 맺은 광고계들도 손절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강인을 모델로 기용한 프랜차이즈 업체 아라치치킨은 이강인과 광고 모델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KT 역시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KT는 전국 대리점, 판매점에 이강인이 광고 모델로 나선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 프로모션 포스터를 내리며 구매 혜택 프로모션 종료에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과 후원 계약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KT는 앞서 2019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회 최우수 선수상격인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과 후원 계약한 뒤 무려 6년간 광고 모델로 기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들이 KT 공식 유튜브에 방문해 광고 계약을 철회하라는 압박이 거세지자 논란의 심각성을 느끼고 계약 종료 여부까지 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고작 탁구 한판 때문에 6년짜리 계약이 날아가게 된 것이죠. 과연 이강인을 둘러싼 이 논란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